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테크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링은 이 테스트 핸들러 제품 하나로 독보적인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제품 하나로 모든 매출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테스트핸들러 자체 매출이 50%에 달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품들인 COK, 체인지 오버 키트라는데 이게 27%, 그리고 파츠와 보드 등 17%, 44%, 합쳐서 90% 이상의 매출이 테슬라 핸들러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COK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장비들이 어떤 과정을 사용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 공정은 여러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웨이퍼 상태에서 사용되는 그 큰 기판이죠. 웨이퍼 상태에서 사용되는 프로브 테스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패키지 공정, 이 웨이퍼 상태에서 칩을 떼어내 가지고 이제 패키징 할 때 그 패키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파이널 테스트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패키징된 칩들을 모듈화 했을 때 이제 메모리로 사용될 때 그 과정을 쓰는 모듈 테스트에서도 사용하면서 반도체 테스트 거의 전 공정 대부분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 핸들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칩의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사실 어떤 공정을 거치더라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다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웨이퍼의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거기서 어떤 칩은 좀 성능이 좋고 어떤 칩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점을 구분해주는 장비가 테스트 핸들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CPU를 쉽게 구입할 때 보면은 어떤 CPU는 뒤에 K가 모델명에 붙어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근데 가격은 K가 붙어 있는 게 안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서 CPU에서는 K가 붙어 있던 거를 보통 고성능 반도체 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음에도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건 K, 어떤 건 K가 없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구분해 주는 게 이 테스트 핸들러 기계 장치가 되겠고요. 예전에는 이걸 사람이 수작업으로 직접 옮겨가지고 검사하고 옮기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관리 부분 여러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됐고요. 그거를 자동화하는 테스트 핸들러를 테크윤이 만들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7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체인지 오버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칩을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옮겨줄 때 그 밑에 기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 납품된 장비를 다시 팔지 않더라도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장비 매출 속에서도 COK 매출은 별도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또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 하나로 테크융이 어떤 성장을 보여줬는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위주로 2003년에 바로 납품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는 납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국내 시장에 그래서 극한되지 않고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2007년에 미국 마이크론, 2016년엔 인텔 등 전 세계 기업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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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로 만들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7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던 데 있어가지고 기술력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510이 파라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하고 그 앞에는 380, 480 그리고 762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 단위를 의미하냐면은 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가 한 번에 검사해서 옮겨줄 때 그 옮겨주는 칩의 수량을 얘기를 하고요. 한 번에 많은 칩을 옮겨줄수록 더욱더 고성능의 기술, 더욱더 장비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테크윙은 계속 더 높은 숫자를 먼저 개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들의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회사 성장이 같이 되기도 하고 혹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투자들 입장에서도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테크중의 주가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흐름을 이미 사이클이 올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단순히 오는 것뿐이 아니라 장비가 DDR3에서 DDR4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DDR5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 수요가 또 있습니다. 이전에도 DDR4가 도입됐을 때 COK 매출액은 큰 폭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요 COK 제품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DDR5 단계가 되고 할 때는 여전히 또다시 한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공정에 따른 변화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추가적인 성장을 좀 보이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 대부분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고요. 비메모리 핸들러 쪽에 대해서도 테크용은 현재 매출액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2023년 제일 화두가 됐던 부분이 HBM 쪽 시장이잖아요. 더 고성능의 칩을 만들어내는 HBM 반도체 과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방업체 쪽에서 테크윙에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HBM 쪽을 그래가지고 테크윙이 장비를 만들고 납품을 한다면은 테크윙은 비메모를 좀 기존에 하고 있던 장비들 외에도 추가적인 시장들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크잉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사이클에 따른 성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에 더해가지고 비메모리 핸들러 그리고 HBM 쪽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서 역시 또 도약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크윙의 과거와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테크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